2020년 새롭게 문을 연 울산저널 시민방송 밥TV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예비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구 정의당 예비후보 김진영 후보자님 모셔봤습니다. 우리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그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울산을 노동자들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진짜 노동자 김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또 개나리와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셔서 화사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딱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다소 긴장되지만 시청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후보자의 인생, 지나온 세월을 훑어보는 인생극장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어릴 적 모습이 어머님이랑 너무 똑같이 닮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실물보다는 좀 더 사진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나요? 네. 사진을 보시고 하나하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첫 번째 사진은 제가 7살 때로 기억해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우리 6남매예요. 그래서 아버님 산소에 묻어놓고 그 앞에서 철없이 앉아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 저는 이제 원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농사를 짓는 집에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한학을 했던 분이라서 그 주로 이제 마을에서 학교를 못 갔던 청년들을 모아놓고 서당이라 그러죠. 한학을 가르쳤던 훈장 선생님이고 어머니는 완전한 농사꾼이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누나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저는 누나들 덕에 이렇게 지금까지 누나들보다 가족들보다 누구보다 편안하게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또 다음 사진 청년 아니요, 거기 이제 사진인가요? 아니요, 여기 가족 6남매 네. 이제 가족들 여기 우리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6남매예요. 네. 요 당시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코수건이죠, 손수건 달고. 근데 지금 아까 어머니라고 소개했는데 어머니가 아니고 제 큰 누나예요. 저희 큰 누나인데 돌아갔었어요. 근데 지금 제 위로는 누나가 3명 계시고 동생이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큰 누나와 둘째 누나는 사실은 교육 혜택이라고 전혀 못 받았던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직 공장이라든가 어떤 그 국제 신발 공장, 식모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일념들 같아요. 그래서 누나를 보고 있으면 늘 미안한 감이 들고 눈물도 나고 그렇죠. 그런 이제 6남매가 지금까지 큰 누나는 그때 세상을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이제 이렇게 5남매가 지금 울산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기 시절 네. 시절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어렵게 동네에서는 이 마을에서는 진짜 어렵게 살아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겨우 갔죠. 교육 가면서 울산 공고를 갔어요. 가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나들 힘을 들어줘야 되겠다. 엄마, 부모, 어머니의 힘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저희들이 이제 공고 실업기는 그때쯤 되면 취업을 나가는데 조건대와의 기수 네. 산업 여건으로서 효성 알민님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취업을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시대를 거치면서 군대를 가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 안 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효성 알민을 퇴사를 하고 이렇게 육군 포병으로 임진강 주위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또 나와서 자고 우민할 시간이 없죠. 이제 또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10월 26일인가에 제대를 했는데 12월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거기서 나타나죠. 제가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노동자 대투쟁이 제가 근무하는 현대 엔진 주식회사 그 당시에 현대 엔진이었거든요. 엔진 주식회사에서 87년도에 대규모 투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 계기가 뭐 내가 이게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념이 진보적 이념이 있어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그 당시 대투쟁의 구호가 두발 자유라 임금 인상 두발 자유라인데 두발 자유라에 이제 꽂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초등학교부터 군대 제대해서 회사 다닐 때까지는 머리 길러본 적이 없었어요.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빡빡머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스포츠, 군대도 스포츠 이렇게 해서 남들처럼 머리 길러서 이렇게 하면 싹싹 이렇게 제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현대에서 보면 그러니까 또 머리를 깎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사회가 이러냐 이제 그게 또 정문에서 머리를 깎으라고 하니까 이제 깎기 시작했죠. 깎다가 가만 보니까 이제 투쟁에 두발 자유라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다 이 두발 자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투쟁을 시작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청년기 이제 이렇게 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 이제 북구 송정동이 제 고향이고 집인데 거기서는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농사도 짓고 어머니 혼자 사니까 이렇게 해서 삶을 지탱하고 아주 건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얼떨의 삶들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노동자로서 활동하다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2000년도 그러니까 95년도부터 민주노총에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바람이 불고 노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노동자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겼었죠. 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진출을 하게 되고, 그다음 2000년도에는 이제 노동자 중심의 어떤 진보 정당이 생겨요. 그게 민주노동당인데, 그때 제가 사는 고향에 저는 중공업 출신인데 북구에 지금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기초원에.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되죠. 이제 제가 북구에 살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잖아요. 동구는. 그래서 북구에는 현대자동차가 있었는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승인을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구의원 뭐 2번, 그다음에 시의원 1번, 또 북구의 의장까지 아주 노동자로서는 차곡차곡 이제 갈 길을 이렇게 왔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잘 진행되기가 참 힘든데 정말 잘 해오신 모습이 또 대견하다는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합니다. 일단 특별히 올해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우리 노동자들 삶도 정치 영역에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저는 또 철학이 이 정치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저는 출마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가 활동해서 느낀 것도 이게 날로 어떤 심해지는 빈부격차라든가 양극화, 청년들의 어떤 실업, 뭐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집 사기 힘들고 돈이 없어 결혼도 하기 힘드는 이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지방의회에서 할 일은 다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중앙 정치에서 진짜 법 제도를 바꿔서 어떤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 이것도 우리 노동자들에게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예. 아이고, 잘 듣습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의원 북부지역 정의당 김진영 당선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엔 정말 이제는 다른 직함이 아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국회의원들이 특권이나 어떤 기득권들 굉장히 특권이라 그러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특권들과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특권들을 제가 가면은 이제 국회의원 세비는 30% 좀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막 인상하는 그 임금, 셀프 인상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상한선을 정해서 얼마 이상 더 못 올리게 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국회의원 세비가 최저임금이 한 8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연봉이 1억 5천 한 200 정도가 되는데 이거 30% 날리고, 그리고 이제 셀프 인상하는 것도 상한제를 정해서 어느 정도 못 올리게 이렇게 해서 어떤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자행되는 어떤 모순된 것들, 불평등, 불공정한 것들을 바로 잡아내는 게 내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죠. 우리 법과 상식대로만 살면 아주 행복해지는 사회가 필요한 거죠.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자라난 세대들이나 청년들에게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백이나 뒷배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족보가 없어도 노력하면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정의당과 김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제 정의당의 힘이 좀 부족해서 못한다면 몸으로 싸워야 할 것이고, 저는 이번 국회에는 분명히 정의당에게 힘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힘차게 싸워서 진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그리고 희망과 꿈이 있는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최병문 논설실장님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옆을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이 출마하신 울산 북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헬조선을 외치면서 기성세대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만 20살이 되는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청년 기초 자산제를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공약 이외에 우리 울산 북구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김 후보님만의 독특한 어떤 공약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많죠. 네. 돈만 있다면, 예산만 많다면 참 할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우선 이제 정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죠. 우리
정의당 그 청년들에게 기초 뭡니까 자산제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주겠다. 이거 외에도 보면 이게 이제 청년들은 이게 부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학자금이라든가 대출을 하는 데가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주거도 문제가 있고 이런데 청년 부채들도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 법을 보면은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은 돈을 벌어서 갚으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취업 후 상환 제도가 있긴 한데 지금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그게 제외돼요. 만약에 파산이 되게 되면은 면제가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한다라면 청년 부채 구제 제도를 법을 해야 되겠다. 지금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문제가 주거 문제가 나와요. 학자금 주거 문제가 나오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민 입장에서 후보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 하나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의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의석수 빨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아주 심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 미래한국당이 창당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표방하는 그 개정선거법이 무력화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여당 쪽까지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일부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이 총선에서 비례위성 정당의 변수가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이 정의당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지 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참 안타깝죠. 지금 국민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은 이게 오직 자기 정당의 어떤 그 이익만 추구하는 국민과 어떤 나라,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 다 알 겁니다. 저는 옛날처럼 국민들이 어리석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꼼수로 가지고 비례대표를 몇 석 더 얻어가겠다 이런 꼼수들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 질문하고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정의당을 볼 때 굉장히 혹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를 거기 찍으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데 찍을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면은 지금 한국당이나 민주당은 가져갈 게 없어요. 연동형으로 가져갈 의석이 없다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40%가 나오면은 연동형이 우리 300석이잖아요. 국회가 3, 4, 12, 120석을 지역에서 얻어버리면 없는 거잖아요. 연동형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120석 이상을 얻을 거라 보면은 민주당은 연동형이 한 개도 없을 것이고 한국당은 지금 3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3은 90석 정도를 얻을 거라 보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저는 보는 거죠. 한국당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위성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은 위성정당이 있고 민주당이 없다라고 하면 결코 국민들은 민주당의 조선에 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결코 돌아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진보라고 우리가 그래도 민주당이 볼 때는 탐탁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갈 때는 정의당 아주 진보를 표하고 있고 깨끗한 정당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꼼수 정당이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인가요? 제 이름도 헷갈립니다. 미래통합당 거기에 꼼수 정당은 정의당에게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을 믿으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꼭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잘 들어봤고요. 저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께 이 마지막 지지 호소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진짜 낡은 정치,
이 미래 정치, 이게 과거 정치는 낡고 희망이 없는 과거 정치는 분명히 청산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정치를 선택하는 선거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권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어떤 편법,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놨던 거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민주당은 지금 너무 낡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교체해내야 되고 민주당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상대적으로 전평가 우량주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정의당이 전평가된 우량주예요. 그래서 정의당과 김진영에게 표를 주는 것은 미래 희망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김진영을 믿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표를 눌러주신다면 진짜 밝은 세상, 희망과 꿈이 넘치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시민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희 밥TV는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진행하는 동안 안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렸어요. 울산 지역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이 나오셨다고. 네. 네. 저도 그 톡을 받고 왔는데 네. 큰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외계인이. 그러면 정당을 떠나서 다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외계인을 쳐내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인가 그 정당은 보니까 이것도 정쟁에 또 사용하더라고요. 맞아요. 정치적으로. 그건 좀 너무했습니다. 너무 대구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뭐 대구에서 가가지고 뭐 문재인 정권 요하면서 문 코로나인가 뭔가 문 바이러스인가 뭐 이랬다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은 이걸 또 선거의 정치에 이용하는 건 안 맞다고 보고 어쨌든 이게 국가적 재앙이고 지구적 재앙인데 이것은 같이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들도 사실은 시민이 꿈꾸는 사회를 원하는 거지 뭐 기득권자들이나 정치 세력들이 싸우는 걸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난이나 뭐 재해를 가지고 자꾸만 정치적으로 결부하는 게 너무 싫고요, 사실은. 네, 뭐 저희는 사실 국민들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사람한테 표를 찍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달려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국가적 제안은 네. 이게 정치인이 달려가서 될 문제는 아니고 네. 제도나 아니면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 이 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아주 평범한 상식선에서 법도 그렇지만 이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그대로 행해지는 거 이게 지금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가 지금 보면 또 하나의 정당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아주 상식이 벗어나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이건 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만 살면 되고 이게 뭐 외계인이 쳐들어든 말든 우리는 이번 선거에 이기면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네, 아유 정말 이 코로나 코비드라고도 말하지만 그래서 그 비드가 또 어보이드 피한다라는 말도 때문에 혐오 감정이 조성되기 이전에 모두가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살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꼭 승리해서 네. 코로나도 잡고 네. 예, 우리 지역도 살기 좋은 평등한 세상 네. 만들어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